대추와 함께 먹으면 식취 효능이 200%가 되는 식재료로 최고의 궁합이죠. 안녕하세요. 정세현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 몸의 기운을 올려주고 환절기에 특히 좋은 이 대추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대추만 먹어도 물론 좋지만 같이 먹으면 몸의 효능을 200% 끌어올려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추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딱딱 맞는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짝꿍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통밀입니다. 통밀은요, 현미처럼 겉겨만 벗겨내고 도정을 하지 않은 밀인데요. 대추와 마찬가지로 신경증을 다스려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 순조대왕은요, 평생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우울증 그리고 불안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 어이들이 이 순조에게 처방했던 것이 바로 감맥대조탕이라는 탕약인데요. 감맥대조, 그러니까 감은 감초, 맥은 소맥으로 통밀을 말하고요. 대조는 마른 대추예요. 건대추, 통밀, 감초, 딱 이 3가지 약재를 달여서 만든 탕약인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자주 처방되는 한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감맥대조탕의 효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뇌혈류량이 증가하고 갱년기 우울증의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둔화시키고 또 불안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어떤 증상을 치료하는데 주로 쓰였냐면 한마디로 신경성 질환이에요.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신경성 편두통, 불면증처럼 이 마음의 병이 몸으로 신체화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좋겠어요? 그렇죠. 신경이 예민한 신경 예민러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짜증을 잘 내거나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이 감정 변화가 심한 사람, 그리고 ADHD, 그러니까 주의력 집중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전전긍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딱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건대추하고 통밀로 차를 끓여서 주시면 참 좋아요. 대추와 통밀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자율신경 균형을 잡아주고 심장신경을 달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초까지 넣으면 물론 더 좋은데 제가 대추차 끓이는 방법 알려드렸었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하되 비율을 통밀을 한 30g이라고 했을 때 대추는 6g, 감초는 5g의 비율로 물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통밀은요 다 흩어지기 때문에 다시팩에 따로 넣고 끓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대추차 끓일 때보다는 물 양을 좀 더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차로 끓여 먹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대추로 잼을 만들어 두었다가 통밀빵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거나 혹시 베이킹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추 통밀빵을 만들어서 이런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한번 줘보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질 거예요. 대추와 궁합이 딱 맞는 두 번째 음식은요, 생강입니다. 생강과 대추, 이거 최고의 궁합이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감기에 잘 걸리거나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을 다스리는 데도 탁월한 조합입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요, 강삼조이라고 하는데요. 강삼, 생강 3쪽, 조이, 대추 2개를 뜻하고요. 실제로 한약 처방 시에 강삼조이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위장이 약한 사람의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서 약의 흡수를 돕고요. 또 약기운이 전신에 골고루 잘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대추와 생강이 얼마나 서로 딱 맞는 정말 찰떡궁합이냐면요. 대추에는 좋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속을 좀 더부룩하게 할 수가 있고, 생강은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효능은 탁월하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그 맛 때문에 식도와 위장 점막을 자극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둘을 같이 넣고 끓이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이 쇼가올 성분이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대추의 소화를 돕고, 대추는 생강의 자극성을 부드럽게 해서 서로의 단점은 상쇄시키고 또 서로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대추하고 생강만 따로 넣고 달여서 만든 강조탕이라는 처방도 있습니다. 몸이 냉한 분들은 대추와 생강을 같이 끓여서 드시면 좋은데요. 그때그때 끓여 먹기가 좀 번거롭고 불편하면요, 대추 생강고로 만들어 두었다가 따뜻한 물을 부어서 드시면 돼요. 말린 대추를 사다가 압력밥솥에 찌거나 냄비 오랜 시간 끓여서 씨를 제거하고 체에 걸러서 걸쭉하게 만든 게 대추고잖아요. 이 대추고를 만들 때 생강을 껍질을 벗겨서 다진 후에 같이 넣어서 익혀주시면 대추 생강고가 됩니다. 자, 대부분 채소 과일은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껍질을 많이 쓰는데, 생강 껍질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은 찬 성질의 껍질은 제거하고 쓰셔야 하고요. 대추 생강고를 만든 다음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한 3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이 숙성 과정에서 대추의 유효 성분에서 당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저분자화되고 이로써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대추와 함께 식취궁합이 좋은 세 번째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말초 혈관과 손발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또 피부로 가는 혈관을 확장해서 으슬으슬 추운 그런 추운 증상을 없애고, 자궁이나 전립선으로 도는 혈류도 촉진하기 때문에 생리통이라든지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피는 맛이 어때요? 생강처럼 맛이 매운 향신료이기 때문에 계피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속이 아리고 위와 식도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은한 단맛이 도는 대추와 같이 섭취하면요, 위장의 무리가 덜 가게 됩니다. 최근에는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혈당을 안정시킨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이 있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요, 매일 40일간 계피를 섭취한 그룹하고 위약, 가짜약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피를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요,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대추는 어때요? 단맛이 많아서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께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추와 계피를 함께 먹으면 이런 부담은 줄이고 서로 좋은 효능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대추에 생강도 넣고요, 계피도 좋으니까 다 같이 넣고 끓여서 차로 마셔도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장수한 왕으로 알려진 영조대왕이 즐겨 마셨던 약차가 강계다음이라고 해서요, 생강, 계피, 귤 껍질을 넣고 끓인 차인데요, 건강관리와 기력 보강을 위해서 승하기 전까지 마셨던 차로 유명합니다. 대추까지 같이 넣고 끓이면 더 부드럽고 맛있는데, 비율은 한 생강 5쪽일 때 대추 한 3개에서 6개, 계피 8g, 말린 귤껍질 4g으로 해서 물을 넣고 끓이시면 되고요. 농도는 너무 진하지 않게 차처럼 마실 수 있게 연하게 맞추시면 건강 약차로 즐기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추와 함께 먹으면 식취 효능이 200%가 되는 식재료로 마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늘은요, 일해백리라고 해서 냄새가 독하다는 한 가지 단점과 100가지 장점이 있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요.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음식 약재죠. 자, 그런데 대추와 마늘의 조합, 어디서 많이 여러분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삼계탕 끓일 때 꼭 같이 넣는 조합이기도 한데요. 보통 음식에 당연하게 넣는 것들은요, 맛뿐만 아니라 이 효능면에 있어서도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추와 마늘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로는 대추 마늘 꿀찜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마늘 40개, 마른 대추 40개, 꿀 4컵, 쌀뜨물을 준비해 주시고, 대추는 10분 정도 물에 불렸다가 주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돌려 깎아서 씨는 제거를 하고요. 찜기에 쌀뜨물을 넣고 깐 마늘을 한 10분간 쪄주시고요. 쌀뜨물에 마늘을 찌게 되면 이 마늘 특유의 아린 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늘어나서 좋아요. 특히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게 되면은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해지고 생마늘로 먹었을 때 속이 그 쓰린 증상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푹 익혀서 쪄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찐 마늘하고 씨를 제거한 대추 그리고 꿀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대추 마늘 꿀찜은 마치 잼처럼 걸쭉하게 되는데요. 냉장 보관으로 한 2개월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두었다가 먹으면 겨울을 거뜬하게 날 수가 있어요. 자, 다만 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도요,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추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식치궁합 4가지가 뭐가 있었죠? 통밀, 생강, 계피, 마늘 소개해드렸고요. 각각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렸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평소에 이렇게 식치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치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컨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치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